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분담금 리스크가 크므로 현금 청산을 고려한다면 조합 설립 동의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 정정주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면 무조건 분양받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런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분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분양을 결정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분양과 현금 청산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바로 이 소규모라는 특징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건축 규모가 작다 보니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단가를 낮추기 힘들어 자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둘째, 고정 인건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조합장 등 3인 이상의 상근 직원은 필수적입니다. 세대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이는 상당한 관리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위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비 부담이 커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나중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일단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순간 당시에는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만일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되더라도 현금 청산 시점까지 발생한 운영비, 용역비 등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조합 정관에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조합이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러한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셈입니다. 분석 끝에 현금 청산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제대로 된 금액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매도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므로 조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미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현금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조합이 제시하는 사업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고 그 내역이 타당한지 꼼꼼히 검토하여 부당한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감정평가 과정에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측 면적, 용도 지역, 가감률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하고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과 방법에 대해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분양이냐 현금 청산이냐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높은 분담금과 사업의 불확실성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분담금 리스크가 크므로 현금 청산을 고려한다면 조합 설립 동의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조합원이 되면 돌이키기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와 협상력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판단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법무법인 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